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임진왜란과 영웅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67년 선조가 즉위한 후에 조선은 무오, 갑자, 기묘, 을사사화 등 4대 사화의 정치적 패단에 종지부를 찍고 이황, 이 등 학자들의 복귀와 함께 문치의 붐을 맞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내면이 너무 오랫동안 권력 다툼으로 반형성화되었고 이것을 일본이 주시하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등장하여 일본 전국을 통일한 상태였고 다음 계획으로 조선과 명나라를 치려고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했으나 조선과 명나라는 일본의 이런 비밀스러운 전쟁 준비에 대해서 눈치도 못 챈 상태에서 부정부패와 정치적 혼란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조선 건국 200년이 되는 1592년에 드디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만 8천 명의 군대를 9개 군으로 나눠서 출전시켰습니다. 당시 조선 군대는 건국 후 200년이 지나면서 체제가 변형되고 해이해진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양반들은 병역에서 빠져나갔고 농민들도 군포를 내고 병역을 면제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결국 임진왜란 직전에 조선군은 초기 20만에서 17만으로 줄었고 그나마도 허수가 많았습니다. 당시 일본 군대가 20만 명 정도로 파병되었으니 조선군은 수적으로나 또 전문성에서도 많이 뒤떨어졌고 패배만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조선에는 애국 장군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는 목포해전에 이어서 5월 29일 사천포, 6월 2일 당포, 7월 8일 한산도, 7월 10일 앙골도, 9월 1일 부산포까지 연전연승을 거두며 일본 수군의 서해안 진출을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육군과 마찬가지로 수군도 병력이 많이 부족했는데도 이순신 장군은 한산대첩, 명량대첩에서 수적으로나 무기면에서 우월한 일본군을 거북선과 지혜로운 전술을 이용하여 격파시켰고 왜군의 전의를 상실시켰습니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로 김천일 의병장을 보겠습니다.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전라, 충청, 경기, 경상, 사도에서 많은 활약을 했고 서울이 일본군에게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주에서 의병을 일으켰고 서울 수복을 목표로 북으로 향해 강화도를 중심으로 여러 전투에 참여하여 공을 세웠습니다. 5년 후인 1597년 1월 정유년에 일본군은 또다시 12만 명을 동원하여 침략해 왔습니다. 이 병력은 남해안에 남아있던 일본군 2만 명과 합세했고 이것이 정유재란의 시작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 전쟁에서 전라도를 반드시 손에 넣고 점령보다는 남김없이 모조리 무찔러 없애는 섬멸을 목표로 하라 라는 특별 명령을 내렸는데 이것이야말로 완전히 야만적인 반형성에 자아 발양된 명령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그 유명한 코무덤 사건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일본 군인들은 조선 백성을 잡으면 먼저 코를 베어난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을 노예로 판 것입니다. 즉, 목을 가지고 다니기 거추장스러워서 코를 베었다는 것입니다. 그 코를 모아 본국의 히데요시에게 보내면 그는 흐뭇해하면서 코무덤을 만들었고, 이것이 일본 정치인과 군인들의 본성으로 남아서 재형성은 거의 불가능하고 하느님의 특별 수련과 은총 없이는 변하기 어려운 자아 발양된 일본 권력자들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선형성을 생각해 볼 때 일본은 자기 국가의 선형성적 의미를 조금이라도 신경 써본 흔적이 없습니다. 자국 내에서는 막부들의 패권 다툼으로 어둠이 가득했고 세계 관계에서도 전쟁을 확장시키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모든 관계가 반형성적이었고 일시적으로 위장된 평화만이 잠시 있는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관계에서도 침략이나 전쟁을 유발한 경우는 거의 없으나 중국에 대한 불평등한 종속주의 관계는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도 소인배 같은 이기적인 반형성을 빨리 버리고 하느님의 선형성의 뜻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순신 장군과 김천일 의병장 같이 하느님은 몰랐으나 하느님의 뜻인 이웃과 국가를 위해 몸 바치는 봉사와 헌신적인 사랑으로 우선 자신의 내면이 형성적이고 이웃과 국가 간의 관계도 상호 형성적이며 어느 상황을 가더라도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밝히는 형성적 상황과 세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형성적인 삶을 사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 한민족의 가장 중요한 선형성의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름은 이순신 장군, 그리고 김천일 의병장, 정말 훌륭했던 분이죠. 이와 비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자, 이순신 장군, 김천일 장군을 얘기하는 이 시점에 동시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비극이고 정말 이게 상치된 이야기인지를 느낄 수 있어요. 어떻게 동시대를 살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고 어떤 사람은 이러냐 이거예요. 조선시대가 처음 시작한 것이 1392년. 근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임진왜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임진왜란이 1592년. 그러면 200년 됐죠. 200년. 딱 200년 되잖아요. 200년이 되는데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임진왜란까지 일어났느냐를 봐야 돼요. 그래서 조선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106년이 지나서 106년이면 뭐 이렇게 한 나라가 설립돼서 106년이면 잠깐만요. 이성계 끝나고 나서 이방원에 의한 뭐 왕자 싸움, 왕권 다툼에 대한 싸움 엄청 많았지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있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1498년에 사화가 일어나요. 그죠? 모사, 갑조사, 기묘사, 을사사화가 몇 년 동안 있냐면은 64년 동안 64년간 있어요. 그러면 64년간 끝나게 되면은 몇 년이 되냐면은 1562년이 돼요. 이게 1562년까지 돼요. 1562년까지 되면은 이 사화가 일어나는 동안에 국내 상황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 모사, 갑자사, 기무사, 을사사 4대 사화가 전국적으로 다 일어나면서 국내 상황은 완전히 피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렇죠. 왕국은 완전히 거기는 핏덩어리고, 그렇죠. 그리고 어디 가는 곳마다 정말 두려운 거예요. 다니기도. 이런 것을 갖다가 64년간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조선이 세워진 지 이게 106년 동안도 이방원을 중심으로 왕권 다툼의 싸움 때문에 여기 굉장히 많은 어수선하고 피비린내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곧바로 당권 싸움이 이렇게 당파 싸움이 일어나니까 이때부터 64년간 이 싸움을 하고 있으니 이 국내가 아주 튼튼하겠어요? 아니면 정말 허접하겠어요? 이게 부실하기 끝이 없다고, 국내가. 하여간 배운 사람이든 안 배운 사람이든 뭐 어떤 에너지가 없어요. 싸움하는 에너지밖에. 이래고 나서 1992년이니까 이게 언제 몇 년에요? 딱 30년 후라고.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일본이 보니까 여기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는데 왕권 다툼으로 매일 이방원을 중심으로 싸움하고 있지. 그 다음에 사월을 중심으로 해서 당쟁 싸움만 계속하고 있지. 그러니까 1392년만 해서 1562년까지 매일 싸움만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봤을 적에 정말 그때까지 이 나라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마땅한데, 도와주겠다가 아니라 이 나라를 그냥 우리 민족의 그냥 속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 이건 나라도 아니다 이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눈치는 챘어. 그래가지고 통신사 2명을 보냈잖아요. 이왕의 제자하고 이의 제자를 보냈잖아. 그랬더니 갔다 와서 또 보고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해가 안 되냐면은, 한 사람은 일본이 전쟁 준비한다. 한 사람은 저 쪼무레기들 아무것도 안 해. 저 아주 그 키도 쬐끄맣고 딸랑만 지게 저거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보고하니 뭐 어떻게 판단을 내리냐고. 이런 입장이에요. 조선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임진왜란이 이렇게 발발하고,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가운데 그래도 이분이 등장한 거야. 이순신과 김천일 의병장. 보세요. 그러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또 보자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전역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이때가 바로 뭐냐면 막부거든요. 막부 시대인데 자기가 막부가 되려면은 반대파를 다 죽여야 돼. 일본은 3명만 있어도 대장이 나와야 돼요. 2명만 있어도 대장이 나와야 돼요. 이게 일본인들의 전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명이 있던 3명이 있던 싸움을 해가지고 터지게 싸움하고 이기는 사람 대장이 나와야지 끝나. 그렇다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의 모든 강적들을 다 무너뜨리고 일본을 통일했던 사람이니까 이웃관계가 어떻겠어요? 일본 전역에 적이란 적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랬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두견세에 대한 속담이 있는데, 두견세가 울지 않으면 죽여라. 이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다 죽이는 거야. 근데 이 일본 전역을 다 통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로 왔다 이게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근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임진왜란을 일으켰는데, 어쨌든 간에 그리고 나서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완전히 종으로다가 굴복한 사람은 그래도 노예로다가 팔던지 노예를 부리고 그러겠지만, 조금이라도 댐비거나 이런 사람 있으면 내비두겠어요? 절대로 안 내비두지. 여기서 코무덤 사건이 생긴 거야. 코무덤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 죽이고 나서 그 보고를 갖다가 할 적에 자랑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사람을 다 데리고 가는 건 너무 힘들으니까 코를 다 잘라버린 거지. 한국인들 코를. 말 안 듣는 사람 코를 다 잘라가지고 보내고,
그래도 좀 말 듣고 좀 신기 하나 쓰고 이런 사람들은 다 노예로. 이게 우리 민족의 역사예요 지금. 그러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여기서 얘기하는 영적인 에너지가 하나라도 있을까 봐봐요. 봐봐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개방된 사람일까요? 악으로부터 춥다라는 마음이 있을까요? 그럼 연민, 이 사람들에 대한 일본인이든 한국인이든 어떤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있겠어요? 다 죽인 거야. 적수면. 그리고 자기한테 종노릇하고 금신거리고 이런 사람들이나 살려주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존경심이 있겠어요? 레버런스가? 없어요. 개인에 대한 사회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겠어요? 노. 프라이버시가 뭐예요? 알기만 하면 그냥 다 드러내가지고 죽이. 이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의 뜻에 순명을 한다든가 사물을 보고 사물의 가치를 인정한다든가 이런 거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자기 힘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확고함이 있어요. 펌네스, 확고함이 아니라 완고함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으로 얘는 거는 완고함이고 하나님의 뜻을 진리를 지키는 거는 확고함이에요. 근데 완고함밖에 없어요. 부드럽게 너 총칼로.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삶에 경외스러운 게 단 1분이라도 있겠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일생을 살면서 매일 전쟁하고 매일 죽이기만 했던 사람이라 이 사람의 일생 안에 경이로운 순간이 단 1분이라도 있었겠는가를 제가 의심해요. 그리고 이 모든 관계에 있어서 공명이라는 게 있었겠는가? 노. 공명이 아니라 완전히 살인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다라는 것은 비극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일본을 갖다가 막 다 무력으로 통일하고 나서 우리나라까지 또 이렇게 통일하려고 할 적에 우리나라에 정말 지혜로운 조선의 역사가 있었다면 백성들을 그렇게 아픔으로 몰아넣지 않을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 이 권력자들이 지도자들이 실수다. 백성들은 탓할 수가 없어요. 백성들은 그냥 거의 대부분이 농사일을 하고 목축이나 이런 거 하는데 약간 빠지게 그렇게 해가지고 세금 낸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돼지가 살인당하듯이 일본인들에게 살인당하는 코 묻어보다가 정말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 이런 삶을 살도록 한 지도자들은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은 절대로 칭찬할 수가 없다니까요. 현대에도 얼마만큼 큰 반성을 해야 되는 건지 이 조선시대 역사를 보면서라도 반성하는 이런 정치인들 정말 있으면 좋겠는데 반성이 아닌 지금 오늘날의 매스미디어를 보더라도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잖아요. 이런 모습은 우리나라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지금 정치인들 중에 너무나도 잘못된 일본식의 저런 잘못된 정치인도 있지만 우리나라식의 잘못된 정치인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 정부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하느님께서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 구조 안에 주신 그 이기적인 반영성이 아닌 선형성의 잠재력과 그다음에 세상 안에 주신 선형성의 잠재력을 깨닫고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모두 자기가 맡은 그 분야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살아간다면 또 이제 그러면서도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들의 그러한 그 모습들이 이제 롤 모델이 되어가지고 이러한 그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참 인간들이 좀 배출이 돼서 이러한 그 자기만을 생각하는 다른 사람을 연민하지 않고 자기만의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지 않을까. 그거 나 하나 편하다, 나 하나 좀 살만하다 이걸로 절대 끝나지가 않지요. 저 정말 우리 주변에는 보이지 않게끔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이순신 장군, 김천을 의원님 같이 지금 당장 목숨을 내놓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디까지나 의로운 분들과 힘을 합해가지고 정말 함께 어려운 이웃들 돌봐야 되는 어떤 이런 일들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세계적인 차원을 보면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어쨌든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이런 의식을 갖다 우리 자녀들 또 후손들에게 심어주는 것도 우리들의 삶은 그렇죠. 우리들은 몫이죠. 그렇죠. 그래 수고 많이 했습니다.